건강매거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보통 허리가 아프면 허리 디스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척추관 협착증이랑 허리 디스크는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의 차이점 알아보고요. 효과적인 치료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부터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6676-012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달려라 병원의 조석훈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허리가 아프면 허리 디스크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좀 따지면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면서요. 네. 네. 어떤 경우들이 보통 그럴까요? 일단 나이로 보면은 네. 좀 젊은 층, 한 20대, 30대, 40대 초반 젊은 층에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경우는 이제 디스크,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서 아픈 경우가 많은데 한 50대 이상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서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픈 경우는 네. 이제 추간판 탈출증보다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통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척추관 협착증은 목과 등 부위의 척추관 협착증을 빼고 예. 대개 요추, 그러니까 허리 부위에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을 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예. 척추관 협착증이라고도 그러고 요추관 협착증이라고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림 보니까 좀 이해가 빠른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약간 나이로 저희가 조금 가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좀 이해가 빠를까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럼 척추관 협착증이 몸으로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는지 허리 디스크랑 좀 헷갈리기도 하니까요. 일단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예. 다 허리 부위에서 뭔가에 의해서 신경이 눌려서 압박 증상으로 다리가 저리고 또는 허리가 아픈 요통이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인 증상인데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 자체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기 때문에 이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뼈가 자라나고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이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증상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척추관 협착증의 그 어떤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 화면 있죠? 그거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들을까요? 네. 이 화면을 보시면은 네. 이제 척추관 협착증 자체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척추관 자체가 이렇게 넓은 터널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뼈가 자라나고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이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척추관 자체가 굉장히 좀 좁아지게 됩니다. 확 좁아졌네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좁아진 이유가 이제 뼈가 자라나고 인대가 네. 두꺼워지면서 이게 좁아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이 신경이 넓은 터널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빨간 표시된 것처럼 뼈가 자라나면서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고 네. 또한 혈류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한 거는 나이가 들면 당연하다 생각하고 병원 안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이게 방치하면 저게 점점 더 좁아질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방치하면 좀 문제가 커지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허리 문제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네. 추간판 탈출증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인데 예. 이건 약간 좀 양상이 다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추간판 탈출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터져나온 디스크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크기가 작아지면은 아무래도 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증상들이 좀 어느 정도 호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뼈가 자라나면서 이 돌처럼 딱딱한 뼈가 신경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 진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더 미루지 말고 더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프시면 빨리 병원 가셔서 검사부터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면 비수술적 치료다에서 이렇게 부담을 안 주는 치료법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치료법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건가요? 예, 물론 가능합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네. 치료는 비수술적인 치료에서부터 수술적인 치료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요즘 방송이나
광고 또 버스 같은데 광고판에 보면은 간단한 척추 시술로 허리 척추관 협착증 치료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네. 이게 뭐 굉장히 좀 현혹되는 문구이긴 하지만 그럼요. 요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 굉장히 좀 과장된 광고 아. 문구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시술 치료는 결국에는 우리가 허리에 맞는 주사 치료의 연장선상에 있는 치료들이고 결국에는 들어가서 주사 바늘로 약만 뿌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일시적인 치료 효과가 있을 지연정 이거 자체가 척추관 협착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미봉책일 뿐인 거군요. 네.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 네. 자체를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네. 이걸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은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돌처럼 딱딱하게 뼈가 자라나서 이 척추관 자체를 막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돌처럼 딱딱한 뼈를 치워주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이 척추관 협착증 자체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술이 꼬리뼈를 통해서 관이 들어간다고 한들 네. 정말 들어가서 이렇게 약만 뿌리고 나오는 것 뿐이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처럼 딱딱해진 뼈나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해 주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척추관 협착증의 근본적인 치료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아니라 수술적인 치료라는 거를 꼭 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도 그런 광고나 이런 거에 현혹되는 이유가 수술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또 워낙에 좀 간편해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특히 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수술 같은 경우 엄청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예.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시술 자체가 간단하게 협착증을 치료를 한다라는 문구에서는 이 시술 자체가 간단하다는 건 그 얘기는 맞습니다. 네. 이 시술 자체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간단한 그쵸. 치료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근본적으로 치료는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항상 어르신들이 이제 병원에 방문하셔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 수술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들이 크세요. 네. 이 수술을 너무 크게 생각할 게 아니고 수술은 사실은 굉장히 좀 간단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한 달 이상 입원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보통 수술을 하게 되면은 한두 시간 내에 수술이 끝나고 입원 네. 기간이 한 3, 4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수술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수술에 대한 사실 부담이나 이런 어떤 잘못된 선입견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저희 수술법에 대해서 그럼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현미경 수술이라고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떤 수술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예전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네. 저희가 보통 이 대학병원에서 보면은 수술 범위를 굉장히 크게 절개를 하고 수술했었는데 그쵸. 그 이유는 그냥 맨 눈으로 이렇게 수술 부위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좁은 시야로는 도저히 수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크게 절개를 하고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런 미세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범위 자체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개 범위가 한 2cm 정도의 굉장히 좀 작은 2cm라는 걸 굉장히 좀 작은 범위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절개를 굉장히 작게 하고 그다음에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서 시야 자체가 일반 눈으로 보는 것보다 10배에서 15배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안전하게 작은 범위로 수술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작은 범위로 수술을 하다 보면은 수술하고 나서도 회복 기간이 굉장히 좀 빨라지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예전처럼 많이 찢는 게 아니라 조금 네. 절개하니까 회복 기간이 확실히 빠르겠어요. 네. 그럼 실제로 좀 치료하신 사례 중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분은 58세 여자분이십니다. 처음에 병원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증상이 조금만 걸어도 양쪽 다리가 터질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를 하셨고 네. 이미 다른 병원들에서 여러 비술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서 이제 내원하신 경우입니다. 네. 이 수술 전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 요추 4, 5번에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고 네. 지금 신경이 꽉 눌려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눌려 있는 부분이요. 네. 예. 그래서 수술을 시행을 했고 예. 이분은 요추 4, 5번 부위에 약 2cm 정도 절개를 하고 나서 네. 눌리고 있는 딱딱하고 두꺼워진 뼈 부위를 제거하는 감압술을 시행을 하였고 감압술이 시행하고 나서 MRI 상에서는 이 신경이 지금 풀어져서 수술 전에는 이렇게 시꺼멓게 눌려 있던 신경이 네. 풀어져서 이렇게 하얗게 넓게 네. 펴진
수술 후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번에는 70세 여자 환자입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증상이 걷기 시작하면 이미 양쪽 다리가 저리고 당겨서 100m도 걷기 힘든다는 생활이 증상을 호소를 어려우셨겠어요. 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일반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은 100m를 걷지도 못하고 힘들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증상이죠. 이 할머니도 수술 전에 MRI를 찍어봤더니 이 신경이 요추 4, 5번 부위에서 굉장히 심하게 돌리는 척추관 협착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네. 역시나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서 감압술을 시행을 하였고 수술 전에 시커멓던 부위가 지금 쫙 펴져서 넓게 감압이 돼서 신경이 지금 쫙 펴진 수술 후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조금 부담스러우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효과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예, 네.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네. 이 수술 자체가 워낙 1시간밖에 안 걸리고 그다음에 출혈량이 굉장히 적은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네. 걱정하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수술이 이렇게 네. 어렵고 힘든 견디기 힘든 수술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6676-0124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이제 수술로 이제 치료하신 사례까지 살펴보긴 했는데요. 사실 좀 초기 증상이거나 하면 수술까지 가기 좀 아깝잖아요. 그럴 땐 시술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네. 당연히 그 환자분들이 항상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네. 수술만은 받고 싶지 않다. 그쵸. 주위에서 허리 수술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예.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네. 맞는 네. 말씀이고 수술 자체는 저희가 이제 그 MRI 영상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네. MRI 영상의 소견보다는 그 환자분들의 증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영상에서 심하다 할지라도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이 심하지가 않으면은 절대로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수술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 비수적인 치료에는 이제 약물 치료가 있을 수가 있고 물리 치료, 운동요법, 그다음에 신경 차단술 등의 주사요법,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 등의 시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술적 치료도 나와 있네요. 네, 수술적 치료는 이제 크게 우리가 보통 나사를 박는다고 그러죠. 네. 이 나사를 고정할 필요가 없는 미세 현미경 감압술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더 심하신 분들에서는 최소 침습 절개를 이용해서 그 나사를 고정하는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화 연결해서 이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이 방송 보고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근데 지금 나온 수술은 뭐 어떤 거예요? 저는 뼈마디가 네. 한쪽하고 엄청나게 찌울러가지고, 꼬리뼈인가 글루다 하는 수술도 받아봐도 효과가 없던데. 그 아버님께서 꼬리뼈로 관을 집어넣어서 하신 수술은 예. 그거는 수술이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입니다. 예, 예. 아버님께서 지금 그 뼈가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한쪽은 높고 한쪽은 콱 찌부러졌어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진단명을 사용을 합니다. 네네. 이 조금 있다가 좀 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심해지면은 이거에 의해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이것은 그 척추 전방 전이증을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이 사실 받으신 그 꼬리뼈를 통한 신경 성형술은 사실은 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좀 그저 돈 낭비밖에 안 될 수 있는 좀 네. 그런 안타까운 좀 경우가 되는 것 적절한 치료가 같습니다. 아니었군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어떤 치료가 적절하실까요? 그 네. 척추뼈가 네. 한쪽이 찌그러지고 한쪽이 넓어져 있는 네. 이런 거를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그러는 것은 네. 그것은 그냥 단순한 감압술로는 치료가 안 되고 네.
척최소 절개를 이용하지만 이 근본적으로 뼈 구조 자체를 좀 바꿔줘야 되는, 그래서 나사를 고정을 하는 유압술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잘 주셨네요. 다시 한번 검사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척추관 협착증 이제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보통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 이제 연세 많으신 노인네 분들에서 좀 흔하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증상은 대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통, 방사통이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실 것처럼 서 있을 때 엉덩이나 다리의 통증을 호소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보행 시 걸어갈 때 역시 허리 통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엉덩이 통증, 그다음에 다리로 뭐 통증 양상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저림 증상을 느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당기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겠고, 남이살처럼 다리의 감각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의자에 쉬면은 증상이 좀 호전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간헐적 신경성 파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척추관 어렵네요. 협착증의 네. 아주 그냥 네.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아, 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아까 이제 살펴봤던 미세현미경 수술, 실제로 좀 어떻게 그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화면 보면서 저희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이분은 28세 남자분이시고 증상 자체는 네. 2달 전부터 극심한 네.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야 자체가 10배에서 15배 정도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그 눈으로 보면서 놓칠 수 있는 미세 혈관이나 네. 그 신경 등을 손상을 안 시키고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가장 그 최첨단의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로 절개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네요. 네네네. 조금 절개했는데 미세현미경 이용해서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다는 네네. 점. 네. 조금 절개할 수 있다는 게 예전부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줄어든 건가요? 예전에는 저희가 뭐 네. 디스크든 협착증이건 한 부위를 수술을 하게 되면은 네. 보통은 한 10cm 정도의 그 절개가 10cm 엄청 정도면은 크네요. 우리 한 네. 뼘 정도 되거든요. 네. 굉장히 큰 절개였지만 최근에는 이 10cm에서 이 미세현미경을 이용을 하면서 한 2cm 정도로 굉장히 좀 한 4-5배 네. 정도 좀 작아진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그 젊은 층에서도 사실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젊은 층에 어떤 치료 사례나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예, 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분은 그 28세 남자분이시고 네. 증상을 살펴보면 2달 전부터 극심한 왼쪽 다리에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일단 네. 이분은 내원하실 때 정상 보행 자체가 좀 불가능한 상태였고 네, 20대신데요. 네, 이미 다른 통증 클리닉 등에서 뭐 신경 차단술이라는 치료, 그다음에 증식 치료 등을 여러 차례를 받아왔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저희 병원에 좀 내원하신 경우입니다. 이분은 이 MRI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시꺼먼 디스크 덩어리가 터져 나와서 이렇게 흘러내린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괜찮지만 왼쪽 자체에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 나와서 시꺼멓게 신경이 눌려 있는 수술 전 영상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그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네. 최소 절개를 통해서 이 디스크 추간판을 그 제거한 경우고요. 네. 수술하고 나서는 이 디스크 덩어리, 아까 그 수술 전에 시꺼멓던 디스크 덩어리가 없어졌고 네. 여기서도 그 시꺼멓던 디스크 덩어리가 없어져서 지금 신경이 이렇게 풀린 수술 후 영상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많이 좋아졌네요. 네. 다음 사례는 네. 그 다음 사례 볼게요. 27세 여자 환자입니다. 네. 이분도 굉장히 젊은 분이신데 증상 자체를 살펴보면은 3달 전부터 극심한 왼쪽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셨고 역시나 내원하실 당시에는 좀 정상 보행이 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네. 특히나 이분은 통증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왼쪽 발목을 굽히는 굴곡 근력의 약화, 네. 우리가 이런 건 마비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아. 마비 증상이 동반된 이 디스크로 치면은 굉장히 좀 그 심한 네. 상태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네. 이 영상에서 보시면은 지금 요추 4~5번에 디스크가 심하게 지금 탈출한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고 네. 역시나 그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나서 지금 신경이 확 풀어져 있는 네. 수술이 굉장히 잘 된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술이 잘 되고 나서 이 대개 그 젊은 분들은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면은 대개는 그 수술하고 나옴과 동시에 그 증상이 굉장히 좀 호전되는 거를 본인들이 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20대면 한참 나이잖아요. 네네. 근데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네네. 20대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네. 20대는 네. 사실 그 척추관 협착증보다는 이제 그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디스크가 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 사실 굉장히 어이없게도 어떤 분들은 바로 전날 뭐 재채기를 했다든지 네. 기침을 심하게 했다든지 네. 그러고 나서 직후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해서 심지어는 병원에 그 119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이 굉장히 놀랍네요. 네. 자, 저희 그러면 지금까지 척추관 협착증 좀 살펴봤고요. 이렇게 수술이 필요한 질환 또 척추관 협착증 외에 어떤 질환이 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척추관 협착증은 사실 의학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척추 그 골격 자체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뼈가 자라나고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지만 네. 이것 말고도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해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척추뼈 자체가 이제 앞뒤로 좀 뒤틀리는 질환이 있겠습니다. 네.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은 그 젊은 층에서도 잘 생길 수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젊은 층에서 생기는 경우는 이제 젊어서부터 어릴 때 이제 뭐 체조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운동, 특히나 이제 무용을 많이 하던 친구들이 네네. 이 정상적으로 골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10대 초반, 중반에 이제 이 척추뼈에 무리가 가면서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발전한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 퇴행성으로 생기는 경우는 되게 젊어서 그 밭일을 많이 하신 농사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든지 네. 아니면은 좀 몸으로 쓰는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는 직업을 많이 하신 분들이 연세가 한 50대, 60대 정도에 들어서면서 이 척추에 워낙 좀 젊어서 무리가 많이 갔었기 때문에 이제 퇴행성으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과도하게 좀 이렇게 몸을 잘못 썼을 때 변형이 돼서 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거네요. 네. 그러면 젊은 층이 아무래도 좀 발생률이 높은 편인가요?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네. 중에서 협부형 척추 전방 전이증은 네. 이제 젊은 층에서 많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 몸으로 어떻게 통증이 나타나는지 그 증상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은 이게 결국에는 척추뼈 자체가 불안정해져서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네네. 이 모형에서 보시면은 이 척추뼈 자체가 끊어지면서 이 척추뼈 자체에 그 척추뼈를 안정화시켜주는 그 부위가 이제 골절이 생기거나 이제 끊어지면서 척추뼈 자체가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다리로 빠져나가는 신경이 눌려버리기 때문에 양쪽 하지로 이제 방사통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 발생했을 때는 치료법을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이 척추 전방 전이증 자체는 척추뼈 자체가 어긋나서 신경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척추뼈 자체 그 구조를 정상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치료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 척추 전방 전이증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이제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수술 중에서도 단순한 감압술로는 치료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최소 침습을 이용한 유압술을 통해서 나사로 고정하는 수술이 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채소로 이렇게. 네. 이 최소 침습 유압술이라는 거는 기존에 그 가운데로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하는 후방 척추 유압술과는 네. 다르게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가운데로 쭉 그 절개를 하고 큰 범위를 절개를 하고 수술을 했지만 최근에는 양쪽으로 3cm 정도 최소 절개를 하고 나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 주위의 허리 주위의 근육 및 연부 조직 손상을 좀 최소화하게 되고 좀 그 가장 궁극적인 장점은 회복 기간이 획기적으로 좀 단축되는 장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기간이 3일이면 확실히 좀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전화 연결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됐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 병원에서 그거 진단을 받으니까 협착증이라 이러던데, 예. 네. 쟤는 서면은 일하지를 못하겠어요. 걸어 다니는 거는 까딱 없는데 절대 그러셨군요. 억수로 불편하거든요. 예. 주로 일어날 때 좀 힘이 드신다고요? 예. 완전 다리로 할매다. 아픈 증상은 없으십니까? 다리에 요짝에 저기 허벅지에 약간 네. 땡기요. 네.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쭉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 좀 나타나시죠? 그렇게 많이는 안 나고 네. 이 증상 자체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좀 오래됐는데. 오래되셨어요? 한 3달. 예. 예. 이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뼈주사 같은 것만 맞았죠. 뼈 주사는 몇 번이나 맞으셨습니까? 한 5-6번이요. 5-6번 정도요. 예. 저희가 이제 어머니 연세에는 이렇게 허리가 아프거나 이렇게 허벅지, 엉덩이 뒤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은 좀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맞으신 주사 치료는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인데, 보조적 치료 기간을 최대 한 두세 달 정도 해보고 안 되면은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주사 치료로는요. 만약에 이게 주사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계속 고집해서 좀 주사 치료를, 고집하시는 거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많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희 아버님께서 네.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좀 시술을 좀 받으셨거든요. 아, 네. 네, 시술을 한 3번 정도 받으셨는데 네. 크게 호전이 없으세요. 지금 아버님의 증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십니까? 아버님이 좀 걸어다니는 게 많이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걸어 다니면 다리가 아프시다고 그러십니까? 네네. 네. 증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증상은 꽤 한 오래전부터 되셨는데 네. 병원을 좀 늦게 가셨어요. 참으시다가요. 네네네. 아버님, 지금 아드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보니까 지금 집 근처만 나오셔도 벌써 다리 쪽으로 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실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주 증상인 신경성 간헐적 파행이라는 증상입니다. 예, 제가 네.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렇게 집 밖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는 한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다리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심한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은 사실은 애시당초는 주사 치료로는 좀 호전되기가 좀 힘든 좀 증상이고요. 네. 한 번쯤은 좀 수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담이 되고 좀 두려우시더라도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고 좀 수술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비슷하신 경우가 전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시술로 좀 효과를 많이 못 보신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 많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도요. 허리부터요. 네. 엉덩이로 해서 다리까지 많이 아픈 게 한 20년 정도 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네. 예, 근데 아직 심하지는 않고 아팠다 안 아팠다 이래서 중간중간 정형외과 같은 데 물리치료 받고 그랬는데요. 네. 요번에 MRI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마지막 뼈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네. 아마 통증이 왔을 거라고 하면서 또 제가 뼈가 지금 전방 전이증으로 아프게 좀 튀어나오면서 약간 어긋난 네. 거기 때문에 아마 신경이 그쪽으로 가서 그럴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도 한번 맞아보고요. 네. 또 체외 충격파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요. 네. 전혀 통증이 가시지를 않았어요. 지금 어머니께서 네. 불편하신 증상이 어떻습니까? 허리가 네. 아픈 게 불편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다리 쪽,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나타나는 통증이 엉덩이요. 불편하신 겁니까?
엉덩이가 불편하신 겁니까? 예. 엉덩이가 제일 많이 한 100이면 네. 한 70 정도가 엉덩이고요. 네. 나머지가 10, 20인데 허리, 종아리, 발바닥까지. 그렇죠. 예. 예. 어머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49이에요. 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49이시면은 사실은 이런 퇴행성 전방 전이증이 오실 나이는 아직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벌써 이런 전방 전이증이 오셔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사실은 어머니는 이미 한 10대 초반, 10대 중반에서부터 사실은 네네. 문제가 있어 왔다는 걸 의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10대 초반 중반에 문제가 있어 왔으면은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편한 걸 잘 모르다가 대개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이제 다리 쪽으로 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심해져서 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주사 치료로는 좀 치료가 좀 힘들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좀 한 번쯤은 수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셔서 좀 정확하게 좀 진단을 받고 짚고 넘어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네요. 전화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소 침습 유합술 살펴봤는데요. 치료하신 사례 중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최소 침습 유합술의 사례입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전화 주셨던 분과 비슷하게 네. 협부형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입니다. 네. 이분은 61세 여자분이셨고 네. 지금은 내원하실 당시에는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셔서 50m 정도 걸으면 양쪽 허벅지부터 종아리가 터질 네. 것처럼 아프다고 내원하셨습니다. 네. 통증도 점점 좀 심해지는 양상을 호소를 하셨고요. 네. 이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우리 건강한 척추뼈는 이렇게 탑을 쌓듯이 네. 이렇게 쭉 잘 연결이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추뼈가 이렇게 지금 심하게 어긋나 있는 그러네요. 상태를 좀 보실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최소 침습 유합술을 시행을 했고요. 네. 보시다시피 요추의 배열 자체가 수술 후에 잘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나열이 좀 잘 돼서 이분은 수술하시고 나서 증상이 좀 굉장히 바로 좀 좋아지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분이 제가 방금 전에 전화 상담을 하셨던 분한테 꼭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사례였는데요. 네. 이분은 41세 여자분이십니다. 네. 증상 자체가 내원할 때 양쪽 허벅지부터 종아리가 좀 남이살 같고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고 것을 주소로 네. 내원을 하셨고, 이분도 이렇게 주사 치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신경 차단술입니다. 신경 차단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증상 호전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네. 이분도 보시면은 맨 마지막 부위, 아까 전화 사례 주신 분하고 똑같은 네. 부위죠.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가 굉장히 심하게 척추뼈가 이렇게 좀 어긋나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었고요. 네. 보시면은 이 MRI 상태를 보시면은 이 건강한 정상적인 MRI는 이렇게 네. 동그랗게 하얀 부분이 이렇게 넓게 잘 보여야 되는데, 지금 요 맨 마지막 부위는 지금 공간이 없이 신경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짜부러져 있는,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는 영상을 그러네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분도 최소 침습 유합술을 시행을 했고, 방금 전 수술 전 영상과는 다르게 지금 신경이 배열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신경이 쫙 풀어져 있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는 신경이 굉장히 눌려 하얀 부분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지만 지금은 하얀 부분이 많이 보이고 신경도 눌려있던 게 이렇게 둥그랗게 펴져 있는 영상을 보실 수가 그러네요. 있겠고, 이 엑스레이 상에서도 지금 신경이 잘 배열이 잘 돼 있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까 이렇게 벌어져 있었는데 많이 일직선으로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수술이 되면은 수술을 다시 얼마 안 가서 네. 재수술을 해야 되지 않냐. 요즘은 그렇지가 않고요. 네. 이 40세 초반에 수술 받으시면은 영구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바로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그럼 또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는 한 달 한 반 정도 됐는데요. 네. 왼쪽 고관절 쪽이 소파에 앉거나 운전하려고 차에 앉으면은
찌릿찌릿하게 아파가지고 아, 한의원에도 다니다가 안 돼도 지금 이제 정형외과를 다니고 있는데 네. 진통제를 먹으면은 좀 덜하고 물리치료를 받고 해도 계속 지금 차도가 없습니다. 네. 그 아버님은 이 증상 자체 기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되셨다고요? 예예. 그 혹시 이 한 달 반 사이에 이 정밀 검사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그 엑스레이는 다 찍어봤습니다. 허리하고 네. 예 고환자 다 찍어봤습니다. 네. 우리가 일단 그 병원에 오셨을 때 저희가 엑스레이만 찍고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는 대개는 이제 약물 치료 아니면 이제 물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예,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등의 간단한 치료는 최대한 한 2주 정도 해보고 안 되면은 증상이 호전이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은 이 엉치 부위가 뭐 저리거나 좀 이렇게 따끔따끔거리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는 요거는 뭐 단순한 근육통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진 않거든요. 대개는 좀 허리 쪽에서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허리 쪽에 좀 문제가 좀 의심이 되면은 이제는 한 번쯤은 좀 정밀 검사를 좀 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검사 꼭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고맙습니다. 전화 한 통 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제가 거의 한 달 전에요. 네. 허리가 금이 가가지고 네. 병원에 한 18일 동안 입원을 네. 퇴원을 했는데요. 그러셨어요. 이제 많이 붙었대요. 이렇게 금이 간 것이. 네. 근데 집에 와서 이제 있는데 이렇게 옆구리가 그렇게 아프네요. 네. 옆구리는 최근 들어서 아프신 겁니까? 아니요. 허리 아프고 난 다음부터. 네. 어머니 지금 그 결과적으로 허리 아프고 골절 진단 받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런 게 거의 20일 한 20일 달 이요? 됐어요. 어머니 혹시 지금 보조기 같은 거 차고 계십니까? 보조기 찾다가 누워 있을 때는 안 차고 그러죠. 네. 어머니 이제 어머니 병명은 이제 압박 골절이고요. 예. 이 압박 골절은 일단은 2, 3주 만에 붙을 수는 없습니다. 예. 어머니 연세에 그 골절이 생기는 경우는 대개는 좀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기 때문에 예. 골다공증이라는 것이 이제 뼈가 약해졌다는 뜻 아닙니까? 예. 이 정상적인 건강한 젊은 사람들도 허리에 골절이 있을 경우에 그 골절 뼈가 붙는 기간이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는 걸립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께서는 그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 골절이기 때문에 이 압박 골절이 뼈가 다 붙으려면은 적어도 한 3달 가까이는 좀 걸릴 것 같고요. 이 보조기는 3달 정도는 좀 차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옆구리가 아프냐면은 이 척추뼈 자체에 대개는 그 흉추에는 갈비뼈가 다 이렇게 척추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척추뼈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이 갈비뼈에서 그 신경이 뻗어나오기 때문에 그 척추 압박골절에 있는 뼈 부위에 해당하는 갈비뼈 앞쪽까지 통증이 좀 연관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옆구리가 좀 아프신 거를 좀 호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시겠어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빨리 쾌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내용 또 살펴볼게요. 저희 척추 전방 전이증에 효과적인 최소 침투 유압술 살펴봤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그 유압술 과정 VCR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면 나오네요. 예, 지금 영상은 네. 이제 척추 신경을 감압을 하고 나서 예. 나사를 고정을 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2cm밖에 안 되는 작은 절개 범위에 지금 나사를 고정을 하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좀 빠른 좀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최소로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저희 치료한 사례 중에서 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분은 얼마 전에 좀 수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58세 여자분이시고 이분도 뭐 증상 자체가 내원 당시에 조금만 걸어도 양쪽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네. 역시나 비수술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이 엑스레이에서 보시면은 일단 그 요추 4, 5번에
굉장히 누가 봐도 굉장히 심하게 어긋나 있는 영상을 좀 보실 수가 그러게요. 있고 예. 이제 MRI 상태에서 보시면은 네. 이 검은 척추 신경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앞쪽에 요 하얀 띠가 끊기면 안 되는데 아. 지금 이 요추 4, 5번 사이에는 하얀 띠가 모래시계처럼 딱 끊겨 있는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척추 전방 전이증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좀 진단을 하겠고요. 좀 굉장히 좀 심한 경우였습니다. 저게 눌리면서 아픈 거죠. 네. 예. 그래서 수술을 시행을 했고 수술을 시행을 해서 이렇게 나사로 고정을 하고 요 뼈와 뼈 마디 사이에 인공뼈를 집어넣어서 지금은 그 수술 후에는 이게 배열 자체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이 MRI를 수술을 하고 나서 찍은 MRI를 봤더니 이 하얀 띠가 아까는 끊겨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쭉 연결이 잘 되는 네, 시원하게 뚫렸네요. 이분은 이제는 뭐 다리 쪽으로 뭐 얼마든지 몇 시간씩 네. 걸어 다니셔도 증상이 불편할 일이 없겠죠. 네, 다행입니다. 다음 사례 또 볼게요. 예, 다음 사례는 63세 여자분이십니다. 이분도 얼마 전에 저한테 지금 수술을 받으신 분이고요. 네. 내원 당시 증상을 살펴보면은 이분 역시 걷기 시작하면은 바로 왼쪽 다리의 저림 증상이 굉장히 좀 심했었고 네. 역시나 비수술 치료를 굉장히 오래 받으셨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예, 이분은 그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은 일단은 그 요추 4번, 5번 사이가 굉장히 많이 좀 어긋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요추 4, 5번의 척추관 협착증뿐만 아니라 지금 요 화살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추 3, 4번에는 뼈는 어긋나 있지 않지만 지금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 나와서 왼쪽으로 네. 이게 디스크 자체도 또 동반이 돼 있는 복합적인 증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수술을 시행을 했고 수술은 이렇게 요추 3, 4번, 4, 5번의 두 마디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그 수술 자체가 잘 돼서 요추 4, 5번이 배열이 이렇게 똑바로 잘 이루어진 상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이 MRI 상에서도 지금 이 하얀 띠가 쭉 연결이 돼서 지금 신경이 눌리는 부위가 이제 전혀 보이지가 않는 굉장히 좀 수술이 잘 된 사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전문인이 아닌데 봐도 굉장히 화면이 깨끗해 보여요. 네. 예, 사례 하나 더 있죠.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도 54세 여자분이시고요. 이분도 2주 전에 저한테 수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네. 증상 자체를 살펴보면은 이분 역시 걷기 시작하면은 바로 양측 하지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비슷하네요, 증상이. 이분은 예. 좀 안타까웠던 게 좀 1년이나. 다른 병원에서도 좀 수술을 권유를 받고 그랬었는데 네.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서 사실 1년 동안을 정말 어떻게 이제 이런 표현해서 그렇지만 좀 어거지로 좀 버텨왔지만 네. 이제는 더 이상 좀 그 참을 수가 없을 정도의 통증이 나타나서 좀 아드님과 같이 좀 내원을 하셨었습니다. 네. 이분도 요 엑스레이를 살펴보면은 요추 4, 5번이 굉장히 심하게 좀 어긋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네요. 예, 이제는 뭐 일반 분들이 MRI를 봐도 제가 설명드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쉽게 좀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할 수가 있을 건데 네. 여기서도 보시면은 하얀 띠가 쭉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딱 끊겨 있는 네.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이분도 역시 그 척추 전방 전이증에 의한 그 협착증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다시 배열을 좀 잘 맞춰줘야지 좀 완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수술을 시행을 해서 네. 이 요추 4, 5번에 이제 그 유압수를 시행을 했고 지금은 이제 배열이 잘 돼 있는 영상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서도 이렇게 수술 전과는 다르게 저 하얀 띠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서 지금은 전혀 이제 증상이 그러게요. 나타나지가 않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정확한 문제가 뭔지를 알고 네. 이 치료 방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였고 지금은 좀 굉장히 좀 편해지셔서 네. 좀 고마워하고는 좀 그 환자분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우, 진작 받으실 걸 그랬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살펴봤고요. 저희 그럼 또 전화 연결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씩씩하시네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는 69세인데요. 아, 네. 그러면요, 저 발목이요. 네. 흔하게 되게 아파요. 그래서 하지정맥이라고 해서 병원을 갔었더니요. 네. 피 찌꺼기가 모여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약을 줘줬어요.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3번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 효력이 없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가니까 또 약을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약을 3번을 먹어도 낫지를 않는데 또 약을 먹으라 하냐. 네. 찌끼기가 모였으면은 주사기를 떼든지 네. 수술을 하든지 해놓으려고 그러니까 그건 또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네. 그 아버님은 지금 정확히 불편하신 증상 자체가 어떻게 되십니까? 발목 부위만 아프십니까? 예, 발목은 아픈데요. 네. 그냥 이래 놀면은 괜찮고 네. 보행을 한 1m면 1km면 걸어가면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어느 쪽 발목이 아프십니까? 양쪽이 다 아프십니까? 좌측이요. 오른쪽이요? 좌측. 좌측이요? 네. 예. 예. 이게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게 한 2년 정도 됐어요. 오래되셨네요. 네, 오래되셨어요. 아버님, 아버님 지금 정확한 문제 자체가 네. 이게 그쪽에서 얘기하는 뭐 피찌꺼기가 모여서 신경, 네. 혈관을 막아서 그 통증이 유발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그 혈전증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혈전증 또는 이제 다른 질환은 저 정맥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정맥류 자체는 피 찌꺼기가 모여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피가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혈관 자체가 망가지면서 올라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네. 이 정맥류 자체가 그렇게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정도가 되려면은 이미 육안으로 그 종아리 부위에 막 뱀처럼 꼬불꼬불한 혈관이 보여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좀 정맥류일 가능성은 좀 굉장히 떨어지고요. 네. 이 발목 부위, 종아리 아래 부위가 아픈 경우는 대개는 그 요추 4, 5번, 5, 6번 맨 마지막 부위에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이 사실 대부분이고 아버님께서는 꼭 한번 그런 그 정맥류를 보는 병원보다는 지금 이 척추를 좀 잘 볼 수 있는 병원으로 가셔서 한번 좀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네, 많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수술 후에 통증이 다시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법 알아봤는데요. 수술 받으시고서 또 아프신 경우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 왜 그런 걸까요? 예, 그 대부분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언제쯤 다시 아프냐에 따라서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수술을 받고 나서 몇 개월, 최소한 6개월 이상 지나고 나서 통증이 다시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은 그 디스크가 좀 재발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이 협착증은 사실은 재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협착증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일단은 수술 전에 진단이 좀 잘못되었거나 네. 아니면은 그 수술 자체가 좀 제대로 안 됐거나 좀 그런 경우가 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러면 만약에 통증이 재발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다시 해야 될까요? 네. 통증이 재발한 경우 네. 만약에 수술 전과 똑같은 통증이 나타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좀 정밀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왜 아픈지를 꼭 좀 짚고 넘어가야겠고요. 네. 이 증상이 수술 전에 비해서 별다른 호전이 없다면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심하거나 디스크가 심하다면은 결국에는 좀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흔하진 않지만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재수술을 하셨던 사례 중에서 좀 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이분은 그 57세 여자분이십니다. 네. 10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셨던 분입니다. 최근 내원 3개월 전부터 왼쪽 다리가 당겨서 걸을 수가 없다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고요. 예전에도 요추 4, 5번에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10년 전에 디스크 제거 수술을 받았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MRI상에서 그 요추 4, 5번에 네. 디스크가 다시 심하게 좀 터져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네요. 이분은 좀 안타깝게도 사실은 젊어서부터 그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었으나 이때는 그 전방 전이증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났던 게 아니고 네.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증상이 나타났던 거였기 때문에 나이도 젊으시고 그래서 아마 좀 그냥 간단하게 그 추간막 제거술만 좀 시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은 척추 전방 전이증과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좀 동반이 돼 있어서 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네. 이분은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서 인공뼈를 집어넣고 나사를 고정하는 그 유압술을 시행을 했고 지금은 수술 전 영상과는 다르게
수술 후에는 이 신경이 지금 그 하얀 띠가 잘 연결돼 있어서 신경이 완전 풀어져서 좀 수술이 좀 잘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 이 달려라 병원 조석훈 원장과 함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척추 질환과 효과적인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